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 토익 LC 윤이나입니다. 지금부터 3월 12일 LC 토익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총평 자료 이외에 더 많은 토익 자료들이 hackers.co.kr 요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궁금하실 LC 시험의 난이도는 중 정도로 잡아보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오늘 난이도가 중이었다 그러면 오늘 너무 어려웠는데 하면서 속상해하시는 우리 학생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난이도를 중이다, 중상이다, 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은 쌤의 그냥 느낌이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LC 시험과 다른 시험과 비교했을 때 오늘보다는 조금 더 힘들었던 시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 시험은 그래도 그나마 좀 평이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파트 1, 3 모두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시험이고 여러분이 파트 1을 오늘 조금은 쉽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한 이유는 처음 보는 단어는 하나도 없었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 늘상 반복되는 어휘가 등장을 하고 오늘도 6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한 문제, 우리 킬링 문제는 사람이 없었던 사물사진이었는데 꼭 파트 1 6개 중에 하나가 어려워서 당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물사진 하나에서 여러분 당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따가 필요한 단어들 공부해 볼 거고 그리고 요즘에 매달 나오고 있는 함정이에요. 위치 묘사를 오류로 주는 거죠. 주어도 사진에 있는데 그 주어가 이 장소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맨 앞에 있는 단어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단어의 위치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문장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오늘 동의어 문제는 평소보다 좀 적은 편이었고 시각 자료도 우리 오늘 제가 이따가 정리해 드릴 건데 시각 자료에서 필요한 그 패턴 공부해 가면 다음번에 나왔을 때 조금 더 쉽게 푸실 거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대화 비중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회사 생활이 한 70%, 일상생활이 한 30%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이 4장, 그리고 사람이 전혀 없는 사물사진은 2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진 4장 중에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정답이 하나, 그리고 사람의 동작을 얘기하는 게 3개. 사물사진은 어쩔 수 없이 사물상태 정답이 예외 없이 두 문제 있었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거는 우리 파트 1은 정답이 정답이다 이렇게 소름 끼치게 들리는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어를 하면서 오늘 사람 없는 사물사진 어려운 한 문제도 답 듣기는 쉽지 않았지만 버리고 이렇게 3개의 오답을 버리고 나면 하나를 남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1은 속어법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파트에서 답으로 고르면 안 되는 유형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진에 없는 거는 당연히 답이 될 수 없겠죠. 사진에 없는 동작이나 혹은 명사가 나오면 해당 보기는 속어해야 한다. 자, 이 사진은 빵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여자 사람 한 명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보기에서 오프닝어, 프로덕트 케이스 혹은 디스플레이 케이스 이 케이스를 열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동작은 아니니까 해당 보기 X. 두 번째는 greeting, 요거는 인사하다. 누구랑 greeting some customer. 이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고객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다거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악수를 하고 있다 이런 사진에서 고를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해당 사진에선 역시 동사 오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pedestrian이라는 건 보행자, 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사람 명사예요. 해당 사진에는 사람이 전혀 없죠. 하니 이 주어에서 이미 탈락인 보기. 두 번째는 some vehicles are parked.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마지막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garage라는 건 차고라는 명사인데 지금 차들은 길거리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차고에서 해당 사진은 오답이다 라고 버려주셔야겠어요. 자, 우리 항상 나온다고 하는 배열, 위치, 장소를 오류를 한다는 건 이런 문장이에요. Some chairs 있어요. 의자 보이는 사진. 그리고 stored. 요거는 조금 애매한데 in a closet 이라는 건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의자가 거실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창고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창고에 있지 않다. 땡이죠. 그리고 some plants 보여요. 그리고 have been placed 여기까지는 완벽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outside 장소가 오류로 나와 있는 거죠.
보고 있는 사진은 실내 사진이니까 마지막 outside 요 단어에서 소거해 주시면 좋을 보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작이랑 상태 매달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입다 동사 꼭 기억할 거. 이렇게 옷을 착용한 상태, 마이크를 착용한 상태는 영어로 wearing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우리 입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put on, 벗고 있는 거는 두 가지로 외우실게요. put on의 반대말은 take off, 그리고 동의어는 제거하다 remove라는 동사예요. 자, 보고 있는 사진은 사람들이 뭐 모자도 조끼도 스카프도 장갑도 착용한 wearing 사진인데, 만약에 보기에서 putting on pair of gloves라고 하면 이거는 장갑을 착용하는 중, 그러니까 동작이 막 보여야 되는 거죠. 오답이고, 혹은 one of the men, 이 중에 한 사람이 removing his vest,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조끼인데 역시 wearing 이라고 하는 거지, 얘를 제거하다, 벗고 있는 중은 아닌 사진이니까 두 가지 모두 다 해당 사진에서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지금 이 사람은 일하다가 인부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킷이랑 이 모자를 옆에 벗어놓은 상황인데, 자, 이때 wearing, 요거는 안 되겠죠? 이 마지막에 목적어 hard at, 여러분 알고 있는 이 safety 헬멧에 동의어입니다. 모자가 딱딱하니까 hard at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지금은 벗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기 역시 오답이 되겠고요. 마지막은 재킷을 take off 하고 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벗어놓은 재킷을 벗고 있는 중이다 라고 동작으로 얘기하면 역시 이 보기는 잘못된 보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재킷이 나오면은 얘를 답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세요. 남자가 직접 이 재킷을 벗어놓은 상태, has taken off,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해당 사진은 답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 없는 사진에서는 주로 우리 비빙 PP는 버리자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비빙 PP라는 거는 사람의 동작을 사물을 주어로 써서 사물이 이 동작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전혀 없는 사진에선 비빙 PP는 소거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해당 사진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 이 문장이 묘사하고 있는 건 텐트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텐트를 확인해 보시면 누군가가 이 텐트를 어셈블 하고 있는 중은 아니에요. 텐트는 어셈블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만약에 이 텐트가 are being assembled라면 되고 있다, 어셈블이 되고 있다라는 동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는 땡이겠죠. 자, 그러면은 뭐만 빼주면 답? 여기서 being만 빼준다면 텐트가 assemble 되어 있다라는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에서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사진과 모든 단어가 일치하지만 뼈대가 잘못돼서 정답이 되지 않는 경우.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이는 이런 거를 우리 sign이라고 하죠. 세로로 생긴 기둥, 굵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거는 post 하면 되는데, 보고 있는 사진에 이 sign은 걸려 있는 거예요. 행이 되어 있는 거죠. 역시 되고 있는 게 아니라서 are being hung, 이 부분 역시 being을 빼준다면 행이 되어 있다 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고 있는 동작이 아닌 걸 사람이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역시 오답으로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 우리 파트 1 소거하는 방법, 사진 속에 없는 동작이랑 명사는 버려야 한다. 맨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 위치, 오류. 그리고 동작이랑 상태, 우리 put on하고 wear, 이 동사 꼭 절대 헷갈리지 않게 잘 외워주시고, 마지막에 사람 없는 사진에선 비빙 PP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 파트 1에 잘 나오는 빈출 어휘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펠링 맨 첫 번째 것만 적어왔거든요. 같이 쌤이랑 사진 보면서 이런 동작을, 이런 명사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파트 1에 잘 나오는 빈출 어휘 한번 외워볼게요. 만약에 사람이 이 쓰레기통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라면 들어 올리다라는 동사는 lif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lifting 이렇게. 자, 혹은 동작으로 pick up 이라고, she's picking up a bin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쓰레기통은 두 개로 외울게요. 간단하게 bin 이렇게 쓰셔도 되고, 트래쉬를 담아놓는 can, trash can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 있는 이 쓰레기통을 표현할 수 있는 명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올라가다 라는 동사. 우리 올라가다 그럼 여러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climbing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조심할 건 B가 소리가 없기 때문에 climbing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소리는 B 빼고 climbing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 거. 자, 우리 같은 뜻인데 원의 climb 대신에 이 동사가 나오면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ascending 반대말은 descending 내려가다라는 것도 있고. 자, 우리 계단 명사는 stair 그리고 step 단이에요. 계단은 이렇게 단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해서 s 붙여서 stairs 혹은 steps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는 사진이 나오면 she's climbing a stairs 혹은 she's attending steps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노젓다라는 거 우리 사진 속에 사람들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에요. 동사로 row라고 하고요. 패들, 우리 패들링 한다고 하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패들. 배는 이거는 간단하게 보트나 ship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은 rowing a boat라고 표현할게요. 자, 다음 우리 매달려 있다. 동사 그럼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분명히 행일 거예요. 자,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꼭 외워두세요. suspend, 매달려 있다. 천장에 조명기구 같은 거 매달려 있을 때도 suspend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전선 명사로 wire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봇대 그리고 전봇대 사이에 늘어져 있는 이 전선을 suspending, 매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게시되어 있다라고 하면 post라는 동사 그리고 pin 이거는 우리 명사로는 그냥 핀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진 보는 것처럼 핀을 이렇게 꼽아 놓은 거를 핀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해도 돼요. 고정시키다 라는 동사여서. 그리고 게시판은 bulletin. 원래 bullet이라는 게 총알이란 뜻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핀처럼 총알 같은 거 이렇게 뾰족한 거를 박아놨다라고 해서 게시판은 bulletin board 혹은 공지 notice board 이렇게 묘사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들이 게시되어 있다라는 건 some notes are pinned on a bulletin board 라고 묘사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우리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해 볼게요. 바위가 쌓여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우리 쌓여있다 동사도 우리 안 나오는 날 거의 없죠. 바위는 rock 이라고 해주면 되고 P로 시작하는 쌓여있다는 piled. 근데 사실 더 잘 나오는 건 stacked라는 동사 더 많이 나와요. stack이랑 pile은 묶어서 외워주시고 자, 의자가 채워져 있다 이 얘기는 의자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채우다라는 동사는 차지하다라는 동사 표현은 occupy. 의자가 occupy 되어 있다라고 하면 the chairs are occupied 라고 얘기하면 돼요. 사람이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의자의 입장에선 occupy가 되어 있다. 자, 이거 반대로 얘기하고 싶을 때는 앞에다가 뭐만 더하면 될까? on만 더해서 채워져 있지 않음 unoccupied 얘기하시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더 쉽게 그냥 비어 있습니다 라는 empty의 동의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어떤 사진?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있으면 그 나뭇잎에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다 라고 할 땐 shade. 얘는 shading 이렇게 얘기하면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을 표현할 수 있고 기대어 있다 쉽게는 lean against. 여러분 요거 알고 있었다면 동의어로 하나 더 할게요. propped against. 역시 무언가가 기대어져 있는 상태를 묘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오늘 같이 정리해본 어휘들 파트 1에서 늘상 나오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처음 보는 거 있었으면 꼭 외워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대화가 30% 정도 나왔는데 이보다 일상생활 대화가 더 적게 나오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조금 중간중간에 편안했던 지문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문제 유형은 항상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나오고 주제 그리고 제안 제공 요청 계획 문제 빠지지 않고 항상 늘상 나오는 문제들은 문제가 시험 갔을 때 익숙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1번과 3번에는 많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문제는 좀 더 익숙하게 외워서 가셔야 24초 스키밍하는 동안을 보기를 더 읽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나오는 문제는 미리 좀 외워가시는 게 좋겠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할 얘기 세 번째 파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빈출 상황 탑 5.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는 그 따옴표 문제 있잖아요. 의도 파악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 탑 5.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빈출 상황인데 예산 문제입니다. 항상 이제 3에서는 거의 이야기가 문제점 베이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대화의 상황이, 거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자, 중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죠. 그리고 마지막 대사에서는 처음에 들렸던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자, 잘 나오는 예산 문제는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예산, 버짓이 제한적이다, limited 이렇게요. 예산이 한정적이에요. 돈이 항상 없다는 얘기죠. 자, 혹은 cut down, 여기서는 돈을 자르는 것보다는 줄이다, 삭감하다 라고 해석할게요. travel expense 하면 이동 경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까지 가려면 걸어가는 게 아닐 때는 차 타고 가면은 기름도 들 거고 지하철 탈 거면 지하철 요금도 내야 되는 거, 그걸 travel expense라고 해요. 자, 뒤에 표현까지 declining sale 하면 줄어드는 판매를 make up for, 만회하다. 우리 메이크업 하는 이유, 이렇게 만회하려고 줄어드는 판매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동 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회사가 그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판매가 줄었으니까 그걸 만회하려면 해외로 가는 그 회의 같은 거를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배송 문제. 뭘 시키면은 안 와요. 항상 제가 일주일 전에 시켰는데 이게 아직도 안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그러면 손님 확인해 볼게요. 빨리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겠죠. 자, 이 be supposed to는 하기로 되어 있는 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어제 배달이 되기로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제 배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물건 어제 배달되기로 했었는데요 라는 건 어제 안 와서 지금 연락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자, 배송품이 not arrived,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요거 scheduling conflict 이라는 건 conflict은 원래는 충돌이나 싸움인데 일정이 싸운다는 거는 동시간대에 여러 가지 일이 겹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에 겹쳤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도 배송과 관련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매출이 부진하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 있었죠. declining sale을 make up for 하려고요. 자, business is slow라고 하면 저희 사업이 지금 느리다라는 건 돈이 많이 안 벌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판매가 have gone down, 떨어졌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비슷하게 수입이, revenue가 has dropped 이라는 것도 역시 떨어지다 라는 동사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회사가 돈이 많이 안 벌립니다 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는 항상 없죠. 재고 없다라고 하면 out of store. 이 out of라는 표현은 우리 유용하게 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복사를 하려는데 복사기에 종이가 없어요. 그러면 out of paper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재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점원이 이 사람한테 informed, 알렸습니다. The carpet, 요 사람이 이거 사고 싶은가 봐요. 이가 지금은 당장 재고가 없다 이렇게요. 그러면 재고가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이템이 sold out, 완판이 됐어요. 그럴 때는 보통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넣어드릴게요 라는 이야기가 이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거의 요거는 매달 없는 달이 없을 정도로 기술적인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이 표현 조금 전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때 이 오더는 주문이 아니라 질서란 뜻이에요. 기계의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프린터가 out of order입니다 라는 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not working처럼요. 그리고 회의실의 에어컨이 stopped working, 같은 얘기죠.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가 늘상 고장이 날 것이다. 자, 어때요? 쌤 지금 얘기한 5가지 빈출 상황은 모두 다 문제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토익은 항상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 라는 거. 그리고 자, 오늘 이거 꿀팁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그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의도 파악 문제 따옴표에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을 탑 5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요청에 대한 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A가 B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B씨야, 예산 보고서 검토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B가 하는 말은 저 막 뭐 하려고 했는데요.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아요? 예산 보고서를 검토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맞죠? 자, 그 얘기는 거절하고 싶어요. 우리 이런 동사 외워놓을게요. decline, 거절하다, 혹은 refuse, turn down, 다 같은 동의어인데 부탁을 거절하고 싶어서 여기에 따옴표가 있다면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시험 잘 보셨나요? 저는 종로 캠퍼스에서 LC를 강의하고 있는 제키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랑 3월 12일 토익 총평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전체적으로 시험장에 딱 들어가니까 저는 오늘 좀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창가 자리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서 제가 9시 50분, 이 시간이 뭐죠? 입실 통제 시간이죠. 9시 50분이 딱 끝나자마자 감독관님한테 손을 들고 혹시 제가 옆자리 조금 저 끝자리로 이동해도 되냐고 너무 춥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춥거나 자리가 좀 난 이 자리에서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죠. 집중이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입실 통제 시간인 9시 50분이 지나면 자리를 옮길 수 있으니까 그 점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리가 옮기고 나서는 되게 편안하게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도중에 좀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오늘 저는 밥을 정말 잘 먹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는 내내 좀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앞, 뒤, 옆에 다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몇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보시기 전에 꼭 좀 든든하게 칼로리바라도 아니면 좀 속 배탈 안 날 수 있는 두유 이런 거 챙겨서 드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은 이제 3월 10일 토익 총평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사이트 잘 알고 계시죠? hackers.co.kr 사이트 들어가셔서 더 많은 자료들을 무료 학습 자료들도 있고요. 토익 일정이라든지 자주 물어보는 질문, 교재 질문 이런 자주 나오는 토익 정보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정보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험 난이도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 같은 경우는 쉬운 적이 없죠. 한 중상 정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번 시험은 초반부에 WH로 시작되는 질문이 꽤 많이 나왔어요. 한 5문제 정도가 초반에 WH 의문사 질문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작은 수월하게 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죠. 저희 20번대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죠. 이번 시험도 역시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여기 강의에서는 간접응답이 어떤 게 나왔는지 좀 알아볼 겁니다. 간접응답의 뉘앙스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려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은 패턴들이 있으니까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파트 4는 중정도 난이도를 주고 싶습니다. 난 아닌 것 같은데, 파트 4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맞아요. 파트 3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파트 4도 같이 어렵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 3, 4는 아시다시피 문제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좀 다르죠. 파트 3는 남녀 이렇게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한다면 파트 4는 혼자서 쭉 얘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파트 3와 4 중에 어떤 형식이 조금 더 풀기가 쉬울까요? 파트 3가 훨씬 더 문제 풀기 수월합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 3 총평에서 또 한 번씩 알아보실 거고, 파트 4는 혼자서만 와다다다 얘기하니까 언제 내가 정답을 골라야 되지? 요 타이밍을 좀 놓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패러프레이징이 나왔고 또 발음 이슈는 어떤 게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2의 질문 구성을 늘 그렇듯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WH 의문사 의문문이 오늘은 좀 비중이 적었어요. 10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두 번째 큰형님이죠. WH 의문사 의문문 다음에는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반 의문문입니다. 일반 의문문, 부정 의문문이랑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제가 같이 부정 의문문이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7문제 정도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평서문 3개, 제안 요청문 3개, 그리고 선택 의문문, 부가 의문문 이렇게 각각 한 개씩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WH 의문사별 정답 패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얘네들은 사실 의문사, WH 의문사별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이게 정답이지 라고 하는 게 납득이 가는 애들이에요. 따라서 얘는 이런 식의 답변들이 나오면 정답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정도의 애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who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키가요. 혹은 이 부서가요. 혹은 어떤 직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저희 매니저가요. 아니면 저희 과장님이요. 뭐 이런 식의 직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조교가 했어요. 이런 직함이 나올 수 있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볼 수 있죠. where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해석하면 어디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뭐 on the, 뭐 upstairs, in the 뭔가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정답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야? Where's the department meeting taking place? 뭐 이런 식으로 어디야? 라는 것만 내가 잘 들었어도 여기에요 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납득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뭐 when도 한번 볼까요? 언제니라고 했을 때 뭐 시점 부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after, soon, later 이런 부사들 아니면 시간, 요일, 날짜 같은 것도 나오겠죠. 자, 이런 애들은 여러분 만약 나온다면 크게 뭐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파트 2를 오답속어 형식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오답속어를 한다는 건 OX 세모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풀어줘야 되는 그런 파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좀 주의를 해줘야 됐을지 WH 의문사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포인트인데 자 보시면 When is your team meeting? When is our team meeting? 자 언제야 우리 팀 미팅이? 라고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언제야 우리 미팅이?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when이라는 의문사는 항상 이런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A부터 볼까요? Today I think. 언제야 미팅이? 오늘일걸 내 생각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우리가 정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B도 볼까요? Our team leader made 뭐 우리 팀장이 팀 리더가 만들었어. 팀 이렇게 동일어휘가 나왔으니까 소거를 해줘야겠고 또 C 볼까요? 한번 At the management building 자, 이거는 뭐에 대한 답이에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죠? Where? 이란 의문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소거를 해줘야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오답을 분석할 때 그래 이거 동일하니까 지우고 이것도 당연히 위치니까 지우지 라고 눈으로 봤을 땐 이해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들었을 때 When is our team meeting? When is our team meeting?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when이냐 where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서 이 when 발음이 where 발음으로 들리고 where 발음이 when 발음으로 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when과 where 발음은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초반에 의문사를 정확하게 들었는지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when과 where, 우리가 뜻을 모르는 건 아니죠. when, 언제야, where, 어디야, 뜻을 모르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무슨 영역이다? 뜻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면 되게 어이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when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오답 소거를 잘못해서 잘못 들어서 오답 소거를 잘못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잘 들어주는 연습, 쉐도잉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을 법한 문제 유형을 볼게요. 이번 시험에서 제안 요청문이 사실 뭐 하나에서 2개 정도 나오는데 무려 3개나 나왔어요. 여러분 제안 요청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사실 일상 대화에서도 뭔가 곤란하거나 외국 가서 뭐 이런 거 가능할까? 나 이거 사도 되나? 나 여기 화장실 어딘지 물어봐도 되나? 뭐 can you? can I?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안 요청문에 아주 흔한 도입부는 can you? 혹은 could you?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외워줘야 될 게 있죠. 제가 아까 라이브 때도 언급을 했었죠. Why don't we? 로 시작되는 문장은 절대로 이유가 아니라 이건 뭐다? 이거는 제안을 할 때 써주는 why다 라는 걸로 아예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지금. Why don't we? Why don't you도 마찬가지겠죠? Why don't we? Why don't you?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울게요. Why don't we? Why don't you? 한 번 더 해볼까요? Why don't we? Why don't you?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은 다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는 거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대충 예상이 가죠. 볼까요? An important seminar. 보면 미팅과 세미나. 뭐 이거는 연상어휘라고 하죠. 연상어휘로 소거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B는
because. 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째로 어떻게 외우기로 했죠? 제한이라고 외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because, why에 대한 답변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동문서답으로 소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뭐가 된다? We already had one yesterday.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미팅하는 게 어때? 우리 이미 어제 하나 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 남은 C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이렇게 because, why에 대한 답변이 오답 선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제가 높아심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제안의 Y와 그리고 이유의 Y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유의 Y는 어떤 거죠? Why didn't you? Why didn't you는 이유의 Y가 됩니다. 왜 안 했어? 라고 되는 거죠. 너 왜 전화를 안 했니? 우리 디렉터한테 라고 했으면 because 왜냐하면 I had to go to an appointment. 내가 어떤 약속에 가야만 했었어. 이럴 경우에는 because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why don't you call the director? 이라고 묻는 건 전화해보는 거 어때? 디렉터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전화해보는 게 어떨까? Yes, that's a great idea. Yes나 no 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머릿속에 탁 정리해 가세요. 아예 why didn't you는 이유고 why don't you는 제한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 암기의 영역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애들도 좀 볼 건데 why don't we, why don't you 뿐만 아니라 how about, what about도 뭐뭐 하는 게 어떠니?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것 또 알아두실게요. 얘네들은 모양만 보면 도입부가 다 하나같이 뭐예요? W, H, W, H지만 우리가 어떻게 외워줘야 된다? 들었을 때 파트 2에서 어때? 라고 자동적으로 뭔가 돌리지 않고 이건 어때지? 라고 해석이 나와야 되는 그런 도입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제안의 Y 다 정리가 되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또 간접응답 패턴 중에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How often do you organize the meeting for new employees? 자, 이 질문의 핵심은 How often? organize meeting. How often이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딱 들었을 때 뭘 물어보는 거죠? 빈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빈도에 대한 답변으로 twice a month. 아니면 또 자주 나오는 게 뭐 있어요? once a year.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거죠. twice, once, 아니면 three times. times도 여러분 뭐가 돼요? 저 몇 번, 그렇죠? 빈도를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면 너무 아름답죠. 괜찮죠. 근데 간접 응답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이에요. Jackie is the head of the personnel department.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제키가 여기 인사팀 부장이야. 제키가 인사과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키가 다 알고 있을 거야. 얼마나 자주 우리가 미팅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유형은 비슷한 건데 the sales manager, 직함을 얘기해 주면서 이 sales manager가 emailed all the details.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이메일로 넣어놨어. 그러니까 그 이메일에 있을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돌려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간접 응답은요. 정말 뉘앙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딱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출제될 수 있는 게 몇십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응답은 이런 뉘앙스가 자주 나온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양한 뉘앙스를 여러분들 오답 노트 다 하나씩 있죠.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답 노트에다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간접응답 자꾸 틀리시는 분들은 오답 노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옆에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간접응답의 다양한 뉘앙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번 시험에서 나왔던 유형을 잠깐 정리해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형들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I thought it's Peter. 누가 그랬어? 라고 했는데 I thought it's Peter. 피터가 했을걸? 누가 알고 있을 거야?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 세 번째로는 I don't know.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있죠. 또 마지막으로는 그거 온라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 아니면 그거 웹사이트에 있어? 이런 식의 답변들이 어떤 질문에든 어떻게 물어도
간접 응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패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특히나 몰라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알바를 하는데 제가 중국인인 줄 알고 중국 식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인 줄 알고 저한테 자꾸 중국말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I don't know Chinese 라고 해줘도 되죠. I don't know를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I don't know, 모른다는 뜻이니까. 근데 제가 꼭 I don't know라고 답변할 필요 없이 Oh, I'm Korean. I'm sorry, I'm Korean.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몰라요. 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른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실게요. 자,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또 보게 될 건 비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비의문사는 아까 그 WH로 시작됐던 거 있죠. WH 의문사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비의문사 의문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자면 선택 의문문, 제안 요청문, 평서문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 제안 요청문이 3개, 그리고 평서문이 3개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아까 잠깐 그 문제 구성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제안 요청문의 도입부 Would you, will you, could you, can you 2가지 더 있죠? Why don't you? 그리고 또 하나 What about, how about? 이런 애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안하거나 요청할 때는요. 여러분 어떤 식의 답변들이 나올 수 있다? Yes, of course. 이번 시험에도 Okay, 그렇게 할게. 이런 식의 답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할게. 수락해주거나 I'm sorry, 안 될 것 같아요. 좀 No, thank you, 괜찮아요. 이런 식의 답변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게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영원한 숙제. 평서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평서문은 이게 뭔가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25문제 중에서 한 20문제 이상을, 21문제 이상을 거의 다 질문 형태로 듣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질문인데 그 중간중간에 이번 시험에도 그랬죠? 우리 왼쪽 열에 2개 들어가 있었고 오른쪽에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이런 문장 하나가 띡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평서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때 되게 턱 하고 맞은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서문은 최대한 어떻게 풀어줘야 된다? 최대한 오답 속어. 내가 뭔가를 해석하고 푼다기보단 소리가 비슷하네? 이거는 그냥 생뚱맞은 명사네? 이런 식으로 오답 속으로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식의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지 알아두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뭔가 리액션스러운 거 있죠. Wow, that's amazing, that's so great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다시 한번 되묻는 애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어떤 문장을 탁 이렇게 툭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내 가방에서 키를 못 찾겠어. 그러면 수산한테 물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되묻는 애들이 정답이 자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 나왔던 오답 속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 이번 시험에 나왔던 평서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She is not going to be able to finish the project on time. 여러분, 이게 사실 조금 다른 형식으로 시험에서는 출제가 됐는데 not going to be able to 요 부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시면 이 부분을 상당히 빨리 발음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를 정석대로 읽으면 She is not going to be able to finish the project on time. 이게 되겠지만 이걸 좀 빨리 읽는다고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She's not going to be 다시 할게요. She's not going to be able to finish the project on time. 이렇게 뭔가 굉장히 빨리 발음을 하면 이 going to가 gonna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gonna 이런 식으로. 그래서 she's not gonna be able to finish the project on time. 연음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더 듣기가 버거워지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쓴 문장을 눈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해석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혹은 단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뭐의 문제다? 소리, 빠르기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빠르기를 못 잡는다면 절대로 눈으로만 그걸 100번, 200번 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소리를 내봐야 돼요. 처음에는 천천히 해봐야겠죠? 한번 지금 따라해 볼까요? She's not gonna be able to finish the project on time.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한번 해봤던 것,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발음했던 게 시험에서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실제 강의 들어보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저랑 같이 쉐도잉 해줬던 거, 저희랑 같이 쉐도잉 했던 게 시험장에서 들렸어요. 뭐 이런 후기를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다 되는 게 계속해서 안 들린다면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에 대한 정답, 뭐 Why don't we go and help her? 우리가 가서 Why don't we? 이것도 뭐예요? 제안의 Why죠. 오늘 제대로 외우게 될 거예요. Why don't we go and help her? 우리 가서 도와주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주는 되묻기 형태가 정답으로 자주 나온다 라고 했었죠? 잘 기억해 둘게요. 점수 잡는 Hackers.